인공지능 이 AI의 에이전트가 어쩌면 인터넷 광고 시대를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아, 네,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볼까 합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우리 온라인 생활 또 기업들 광고 방식 이걸 어떻게 확 바꿀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좀 보려고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전에 AI 에이전트가 정확히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게 좋겠네요. 이게 뭐랄까, 사용자를 대신해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 주문이든 쇼핑이든 목표를 주면 자기가 알아서 정보를 찾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거죠. 오.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었지만 오픈 AI 같은 곳이 도어대시랑 이런 에이전트 활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제가 직접 앱 안 켜도 AI가 저녁 메뉴 골라서 주문까지 해준다니? 와, 편하긴 하겠는데. 네, 편리하죠. 근데 또 자료 보니까 도어대시 같은 회사들은 이러다 우리 웹사이트 트래픽이 다 AI로 채워주고 실제 사용자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한다는데 이게 그냥 너무 앞서 나간 걱정일까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저기 작년에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뭐 새우 예수 이미지 같은 거? 맞아요. 그때는 AI가 만든 이상한 컨텐츠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러다 인터넷이 다 AI 컨텐츠로 뒤덮이고 인간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과격한 예측이었죠. 좀 무서운 얘기였죠. 네.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정말 현실화되면서 이게 그냥 컨텐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웹 트래픽 자체를 AI가 상당 부분 차지할 수 있다는 좀 더 구체적인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론이 다시 나올 만하네요, 그럼. 그럼 이 AI 에이전트가 광고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 지점이죠. 예를 들어 구글의 AI 개요 기능 같은 걸 보면 좀 감이 와요. 검색하면 맨 위에 요약 딱 뜨는 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AI가 딱 요약해서 답을 주니까 사용자들이 예전처럼 막 링크를 하나하나 다 눌러볼 필요가 줄어들잖아요. 하긴 저도 바쁠 땐 그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그냥 트래픽 좀 줄겠네 이 수준이 아니라 웹사이트 방문 자체가 줄면 지금처럼 클릭수에 기반한 광고 모델은 뭐랄까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트래픽이 줄면 광고 수익이 확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네요. 특히 뉴스 사이트나 쇼핑몰처럼 광고가 중요한 곳들은 정말 타격이 크겠어요. 네, 심각할 수 있죠. 만약에 웹사이트 방문자 대부분이 광고에는 전혀 반응 안 하는 AI 에이전트라면, 그럼 진짜 지금 광고판은 무너지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배너 광고 같은 거요. 그건 정말 가치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략을 바꿔야겠죠. 인간의 눈길을 끄는 광고 대신에요. AI 에이전트가 정보를 쉽게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잘 정리된 제품 정보나 서비스 API 같은 거요. API요? AI가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정보를 주는 통로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AI가 딱 보고 이거 유용한 정보네 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잘 만들어 제공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AI에게 어필해야 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예전에도 비슷한 걱정은 있었잖아요. 소셜미디어나 검색 엔진 처음 나왔을 때도 언론사들 다 망한다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 진짜 많았죠. 그때도 결국 뭐 SEO 같은 거 하고, 우리나라는 포털이랑 제휴도 하고, 어떻게든 적응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적응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번 AI 에이전트는 이게 과거의 변화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다른데요? 예전에는 정보가 노출되는 방식이 바뀐 거라면 지금은 사용자와 정보 사이의 중개자 자체가 AI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보 유통 구조 자체가 변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과거의 적응 방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모든 플랫폼이 다 똑같이 영향받는 건 아니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나 로블록스 같은 소셜게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게 핵심이니까 AI가 이걸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수 있어요. 하긴 AI가 게임을 대신해주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반면에 레딧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는 좀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어요. AI 에이전트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커뮤니티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AI 접근을 막아서 여기는 진짜 사람만 있다는 걸 강조할 수도 있고요. 오, 그것도 전략이네요. 네, 플랫폼 성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와 기업 사이에서 뭐랄까, 새로운 문지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게 권력 지형을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게 정말 큰 변화인데요. 우리가 예전처럼 직접 막 검색하고 비교하고 고르는 대신에요. 네. AI 에이전트가 우리 대신 정보를 쫙 걸러주고 제일 좋은 제품 추천해주고 어쩌면 결제까지 그냥 다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비서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제품이 우리 눈에 띄게 될지를 사실상 AI 에이전트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헉.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제 사용자한테 직접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 AI 게이트키퍼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 정보 좋으니까 네 사용자한테 추천 좀 해줘. 이렇게요. 와, 진짜 판이 바뀌네요. 소비자를 공략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요. 아,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그렇게 AI, 특히 검색이나 쇼핑 관련 AI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글은 자기들 주력 사업인 검색이란 광고를 지키면서 미래 주도권도 가져가려고 AI 검색을 강화하는 거고요. 네이버는 쇼핑 쪽이요. 네, 네이버는 특히 커머스 분야에서 AI 에이전트가 쇼핑하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AI가 와서 물건 사기 좋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직접 인터넷 바다를 헤엄쳐 다니던 시대에서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강력한 중개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시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변화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인터넷 광고 모델에는 정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정말 몇 년 안에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방식 자체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정보 얻는 방식, 물건 사는 방식, 전부 다요. 와, 정말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주시죠. 좋습니다. 만약에요, AI 에이전트가 우리 대신 정보를 다 걸러주고 세상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처럼 다양한 관점을 쉽게 접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필터링이 너무 심해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서핑하다가 우연히 재밌는 거 발견하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세렌디피티는 어떻게 될까요? AI가 다 알아서 해주면 그런 우연한 발견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정보의 다양성과 우연한 발견의 즐거움. AI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